미국의 양적 완화 출구 전략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국가보도 위험 지표가 급등했습니다. 정부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30조 원에 달하는 비과세 감면 혜택 중 상당 부분을 폐지하는 세제 정비안이 오는 27일 공개됩니다. 우리은행이 증권과 카드, 보험 계열사와의 일괄 매각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203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벤 버냉키 연중 의장의 양적 완화 축소 규모 발언으로 오늘 2%대 급락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구경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 1800포인트 중반으로 밀려났습니다. 20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7.82포인트 하락한 1850.4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국내 증시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양적 완화의 단계적 축소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신흥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해 달러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개인이 2253억 원, 기관이 2377억 원어치의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4608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3100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업종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건설업이 3.53% 하락하며 가장 많이 떨어졌고 기계와 화학, 전기전자, 종이목재 등이 2% 이상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 가까이 떨어졌고 SK하이닉스는 2.66%, 포스코는 1.28%, 현대모비스는 1.51% 내렸습니다. 반면 삼성화재는 1.54% 상승했고 KTNG도 1.72% 올랐습니다. 하락 장세 가운데서도 금호종금은 우리금융으로의 인수 기대감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6월 HSBC PMI가 9개월 내 최저치 기록했습니다. 중국 경기 부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련 업종 전망이 어떻습니까?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반된 경기 회복 신호가 시장에 전해지면서 G2 경기에 민감한 국내 업종들의 주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날 HSBC가 집계하는 중국의 6월 PMI 지수는 48.3으로 집계돼 당초 전망치인 49.1을 밑돌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자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부진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철강 화학 업종의 전망을 가장 부정적으로 내다봤으며 연초까지 중국 정부의 내수 부양책의 수혜주로 꼽혔던 음식료와 화장품 등과 같은 내수 관련주들도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미국 수출 관련주에 대해서는 밝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 계획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은 주겠지만 이는 미국 경기 회복이 그만큼 견고하다는 증거로 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 소비 경기 개선으로 자동차와 IT, 반도체 관련주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앞으로 시중금리와 미국 정부의 정책금리 인상도 예상되는 만큼 은행과 보험 등 금융 관련주들의 주가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TE 등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통신 장비들의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고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통신 장비주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동통신 소형규지국과 무선 주파수 부품 제조업체인 KMW는 전 거래일보다 2.40% 오른 23,450원의 거래를 마치며 최근 3거래일간 12% 넘게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말 13,000원대이던 KMW의 주가는 올 들어 70% 넘게 상승했습니다. 통신장비 업체인 솔리드도 이날 6,220원의 장을 마치며 올 들어 주가가 50% 이상 상승했고 FR텍도 올해 70%가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등 주요국이 LTE망 확충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고 신흥국도 통신 인프라를 늘려나갈 계획이어서 통신장비 업체들이 향후 몇 년간 수혜가 예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구경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출구 전략에 무게감이 실리면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국가보도 위험 지표가 급등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국채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은
미국 뉴욕 시장에서 현지 시간으로 19일 92.54bp를 기록해 전날보다 12.12bp 급등한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연초에 비해선 40.81% 상승했으며 북한 핵실험과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에 따른 한반도 위기가 고조됐을 때와 삼성전자 쇼크 당시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브라질과 태국, 중국 등 다른 신흥국의 국채 신용 부도 스와프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이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9일 미국 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연내 축소하고 내년 중반에 종료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투자 자금이 신흥국 증시에서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CDS 프리미엄은 버냉키 의장의 발언을 전후해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30조 원에 달하는 비과세 감면 혜택 중 상당 부분을 폐지하는 세제 정비안이 오는 27일 공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연구원이 수행한 비과세 감면 정비에 대한 용역 결과가 마무리됐다며 27일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8월 세제 개편안 발표 전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납세자의 비과세 감면 규모는 연간 30조 원으로 이 중 17조 원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돌아가고 나머지 11조 6천억 원이 고소득층과 대기업 몫입니다. 기재부는 단계적으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 올해 1,000억 원, 내년 1조 8천억 원, 후년에 4조 8천억 원, 그리고 2016년과 2017년 각각 5조 7천억 원을 끌어모을 예정입니다. 당장 올해부터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조항이 대부분 사라질 전망이며 특히 형평성을 고려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감면 혜택 축소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이 증권과 카드, 보험 계열사와 일괄 매각될 전망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 우리금융에서 대구은행과 경남은행을 우선 분리 매각한 뒤 우리은행과 나머지 계열사를 일괄 매각한다는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만 팔 경우 제값을 받기 어려워서 시너지가 나는 계열사들을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우리은행 매각을 쉽게 하기 위해 묶어 파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과 계열사를 한꺼번에 인수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는 KB금융지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민영화로 매물로 나오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내놓고는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전북은행 등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203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은 20일 최근 한국 사회 흐름을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2012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총 인구는 5천만 4천 명으로 집계됐으며 인구는 2030년까지 늘어나 5,21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3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12년 11.8%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이 비중은 2030년에는 24.3%로 고령자가 인구 4명 중 1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생애 첫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일은 8년으로 전년보다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저소득층이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주는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2008년에는 10년이 소요됐지만 작년에는 10.5년으로 늘어난 반면 고소득층은 6.9년에서 6.5년으로 단축됐습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작년에 이어 한국항공우주산업 매각을 재추진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정책금융공사는 지난 18일 주주협의회 매각 의견 공문을 발송했으며 주주사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24일 매도자 실시에 실사에 착수합니다. 매각 공고를 내고 예비 입찰을 마친 뒤 본 입찰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올해 안에 한국항공우주산업 매각을 완료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입니다. 정책금융공사는 지난해 2차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공개 매각을 시도했지만 복수의 투자자가 참여해야 하는 유효경쟁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 모두 무산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매각에는 각각 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이 참여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를 잇따를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민간 합동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태스크포스가 최근까지 3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방만한 투자 사업 합리화를 위한 3가지 기본 방향을 정했습니다. 우선 효율성이 떨어지는 자원개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핵심 역량에만 집중하도록 했으며 MB정부에서 추진돼온 손쉬운 해외 M&A 사업을 대폭 정리해 직접 탐사 발굴에 주력하는 방침입니다. 또 그동안 공기업 단독으로 추진한 자원개발 사업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민간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산업부는 이들 에너지 공기업의 사업 및 역량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다음 달 재무구조 개선안 최종 보고서를 채택해 국회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8월 중 해외 자원 개발 기본 계획이 마련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이야기로 오늘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이태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FOMC 회의 결과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올해 안에 진행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어제 통화정책 회의를 마치고 미국 경기가 중앙은행의 예상대로 개선된다면 경기 부양책을 올해 말부터 조금씩 줄여 내년 중반에는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9월부터 매월 850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모기지 담보부 증권을 매입해 왔는데 최근 주택이나 고용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자 이제 매입을 중단할 때가 됐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아울러 버냉키 의장은 현재 제로 수준인 기준금리를 당분간 인상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연준 의원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2015년께나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달에도 버냉키 의장이 암시한 바 있는데요. 이번엔 더 큰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발언은 구체적인 일정까지 공개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향후 몇 번의 회의를 거쳐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 정도 수준의 발언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번 버냉키 의장의 발언은 출구 전략에 성큼 다가섰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출구 전략이 나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이번 발언으로 더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에는 비유하자면 출구 전략의 출자만 언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신흥국에서는 주가와 화폐 가치,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이른바 트리플 약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인 일정까지 공개되면서 이런 경향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에게는 비상등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고 중국을 비롯한 여타 아시아 증시가 출구 전략 공포에 하락했습니다. 네, 전 세계 금융시장을 통틀어 봤을 때 이번 출구 전략으로 자금의 큰 이동이 생길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돈을 풀기 시작한 게 올해로 4년째인데요. 그동안 투자자들은 금리가 제로 수준인 미국에서 높은 수익을 못 올리니까 신흥국으로 대거 몰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 돈 풀기를 중단하고 금리 또한 오를 것으로 보이니까 투자자들은 다시 미국이나 선진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에 증시로도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국제부 이태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습한 아열대성으로 바뀌면서 올해 제습기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의 제습기 1월부터 6월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700% 증가했습니다. 올해 제습기 판매량은 작년의 45만 대보다 220% 증가한 145만 대로 추정됩니다.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이마트의 제습기 판매도 작년 동기보다 228% 늘어났습니다. 가전업계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가정의 제습기 누적 보급률은 약 8%에 불과해 향후 제습기 시장은 큰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싱가포르 마리나사우스 복합개발공사에 대한 낙찰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마리나사우스의 주거, 오피스, 상업 복합시설 등을 새로 짓는 공사로
계약 금액은 원화 환산 기준으로 약 1조 5천억 원입니다. 마리나사우스 개발공사는 GS건설이 현대건설과 공동 수주한 것으로 사업 지분율은 GS건설 40%, 현대건설 60%입니다. 두산그룹은 오늘 계약직 700명을 내년 5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환 대상은 두산중공업에서 설계 및 품질 보조 등을 담당하는 계약직 400여 명과 두산인프라코어에서 기술 및 제품 개발 지원 업무를 맡은 계약직 80여 명입니다. 이 밖에 두산건설, 두산 등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도 정규직 전환 대상입니다. 두산의 정규직 전환은 CJ그룹, 한화그룹, 이마트, SK그룹, GS그룹 등에 이은 조치입니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원들은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승진 기회와 정년 등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직무, 기술 등 수시로 진행되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은행은 20일 서울시와 산하구청, 서울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다시 살림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전통시장과 나들가게 사업자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전통시장에 스마트폰 카드 결제 단말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1,000억 원 규모의 우리전통시장 차량 대출은 매출 증빙 서류가 없어도 사업장이나 주택 보유 형태에 따라 대출할 수 있으며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일일 자동 상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월 20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